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나무 조각 만들기의 그 응용편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나무 조각을 가지고 아이들이 만들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목공풀로 만들면은 아이들이 그 좀 위험한 글루건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도 이런 멋진 작품들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작품들을 만들어서 전시할 때, 또 작품들을 만들 때 제가 오늘은 꾸미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이 작품 그대로도 굉장히 멋지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꾸며도 되고, 안 꾸며도 되는데, 근데 그 꾸미고 안 꾸미고에는 저희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이 원목 재료의 자연스러움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면은 꾸미지 않은 상태로 이대로 완성을 하고, 이제 전시를 한다든지 전시를 할 때도 그렇게 그 느낌을,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린다 하는 목표가 있을 때는 꾸미지 않고 이대로 아이들에게 만들기를 추천을 하고 만들기를 한 다음에 전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시간을 두고 나서 아이들한테 또 만들기를 제시하면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꾸미기 방법들을 같이 소개를 해주면 아이들은 자기가 만든 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재료에 대한 응용하는 법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아이들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이것들을 꾸미는 방법에는 제가 재료를 여기 몇 가지 갖다 놨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부터 이 모든 거를 다 주면은 아이들이 혼란스럽고 이 재료를 다 섞어서 하다 보면은 재료들도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두 가지씩만 골라서 아이들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원목 조각에 제일 잘 칠해지는 걸로는 아이들이 글쓰기 쉽고, 그러니까 좀 어른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잘 어질러지지 않는 거에는 이 크레파스가 있어요. 사인펜은 색이 또렷해 보이지만 처음에는 이 나무가 잉크를 좀 많이 흡수해서, 그러니까 좀 진하게, 칠하는 거에는 생각보다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크레파스가 제일 무난하고, 색연필도 이게 잘 그려지는 편이에요. 근데 워낙 가느다라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그려져요. 근데 이거를 색칠할 때는 아이들이 좀 5살, 6살 이런 친구들은 이 색칠하는 거를 힘들어해요. 이 작은 조각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칠해서 하면은 이렇게 비는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섬세하게 그려지다 보니까 여기 안에 어떤 친구들은 사람을 그릴 수도 있겠고, 이런 작은 섬세한 표현들이 가능한 거는 색연필이죠. 자, 이렇게 칠하면 아까랑 느낌이 엄청 달라졌죠. 아까는 뭔가 이런 되게 자연주의적인 느낌의 그런 친환경적인 자연 나무의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정말 딱 아이들 장난감 같은 색깔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꾸며도 되고 안 꾸며도 되지만 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이 원목의 느낌을 충분히 다 즐긴 다음에 원목으로 만들기를 충분히 많이 즐기고 나서 색깔 재료를 소개하는 게 좀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일단은 색깔 재료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아이들이, 맞아, 나 색깔 칠할 수 있지. 그게 자기한테 입력이 되면은,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선생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다 색칠을 하고 싶어 하면 좀 그 상황이 gon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재료를 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 활동 목표에 맞춰서 의도를 해서 선택적으로 재료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크레파스로 칠해볼 수도 있어요. 크레파스로 칠하는 걸 보여드렸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풀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색깔 재료들이 잘 칠해지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잘 칠해지죠. 나무가 생나무니까. 근데 여기 풀 위에는 안 칠해져요. 그럼 색연필은 풀 위에는 안 되고. 자, 크레파스를 해볼게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랑 여기랑 다르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감을 사용하면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아이들 작품을 보시고 얘네들한테 이거를 색칠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상황을 봐서 아이들 작품에 애들이 나무면이 많은지, 근데 풀이 많이 묻어있는 게 많은지, 그럼 이렇게 풀이 많이 묻어있는 친구들이 많으면 이제 물감을 쓰자고 하면 좋아요. 근데 이 풀에는 수채화 물감은 바르면 이게 코팅이 된 거라서 물을 튕겨내 버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화용 물감,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 이제 물감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이 있어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유화용 물감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물을 튕겨내는 방수 상태인 재료들에도 어느 정도 칠해지거든요. 그래서 유화용 물감을 아이들한테 칠하게 제공해주면 좋아요. 자, 이거를. 자, 이거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밑에까지도 다 생각해서 칠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 아이들이 이제 칠하다가 사실 이렇게 전체를 안 칠하고 좀 칠하다 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유를 물어보시고, 이유가 납득이 되면 존중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아이들의 활동에 좋겠죠. 그리고 이런 만들기 활동할 때는 이게 물감 칠하는 활동이지만 항상 이런 깔판 받침을 주시면은 좋아요. 그래야지 이대로 말릴 수도 있고 물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물감으로 칠하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아이들이랑 이 활동을 할 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풀에다가 색깔을 내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친구들이 한 거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보면은 이거 6살, 그러니까 5살 2학기 때 겨울에 6살 넘어가는 시점에 어떤 친구가 만든 건데, 여기 보면 풀에 이렇게 초록색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게 풀에 제가 색깔을 넣는 걸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또 이제 아이들한테 새로운 재미를 줄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 방법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한테 저희가 아이들이랑 활동을 할 때 좀 비장의 한 수로 남겨두셨다가 아이들이 이 원목 만들기를 좀 작품을 하다 말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좀 더 뭔가 멋있게 만드는 거를, 그러니까 이 활동에 흥미를 계속 유도하고 싶다. 아니면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죠. 전 이거 안 할 거예요. 저 이거 다 알아요. 이렇게 뭔가 약간 자기는 다 안다고 안 하고 싶어 한다든지, 그래? 근데 너 이건 몰랐을걸? 하고 약간 아이들을 유혹하는 비장의 한 수로 가지고 계시다가 아이들이 이제 이 원목 만들기를 좀 여러 번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나름대로 다 할 줄 알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마지막에 소개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7살, 6살, 5살 모두 소개해줘도 좋지만 아이들이 이런 목공풀을 이용해서 만들기 활동을 충분히 한 친구들에게 활동에 재미를 주기 위해서 소개하는 활동으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겠어요. 자, 목공풀 사용법은 저번에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목공풀 나눠줄 때 이런 약간 말랑말랑한 유연한 다회용 접시에 나눠주면은 이 다회용 그릇을 계속 재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햇반 그릇도 좋고 이런 반찬 용기에다가 주면은 좋아요. 제가 이따 이거 다 굳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물감을 섞어도 되고요. 파스텔을 섞어도 돼요. 두 가지 다 비슷한 효과가 나요. 저기 모아놨는데 제가 아이들이 활동했던 거라 좀 지저분해요. 자, 이렇게 요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자,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반투명해서 예쁜 좀 젤리같이 됐죠. 요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떤 까만색
풀을 다 말른 뒤에 물감을 칠해도 좋지만 이렇게 풀에다 색깔을 섞도록 하면은 이거 자체가 아이들한테 되게 재미있는 활동이어서 아이들이 그런 촉감이나 감각을 촉감놀이로서도 또 약간 나름 재미있고요. 물론 손을 풀에 넣으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섞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꽤 재미있어 해요. 그리고 색깔이 섞이는 과정을 굉장히 관찰을 열심히 하거든요. 자기가 예를 들면은 파스텔에 뭐 보라색이 없어요. 그러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섞어서 보라색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섞이는 과정을 경험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부차적인 효과가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손잡이가 달린 체에 이 가루를 문지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되죠. 그 아이들한테 이것만 소개해줘도 정말 무한 동력처럼 자기들이 영원히 섞을 것처럼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하면 섞으면 색깔이 돼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 풀이 지금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림 같은 파스텔 톤이 됐죠. 얘가 굳으면 이렇게 쨍한 색이 돼요. 제가 여기다 파란색을 그럼 섞어서 보여드려야겠네요. 똑같이 제가 파란색을 섞어서 보여드릴게요. 차이를. 자,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파스텔 톤이죠. 굉장히. 그러면 이게 굳으면 이런 색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색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럼 자기가 이렇게 칠해보고 나서 경험할 수도 있고 미리 알려줄 수도 있죠. 여기에 그럼 이런 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하얀 물감을 섞으면 돼요. 하얀 물감을 조금만 섞어주면은 나중에 마르면 이런 색이 돼요. 그럼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예쁜데 이 파스텔 톤이 느낌이 있는데 이 파스텔 톤 느낌이 나중에 사라져서 애들이 실망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하늘색을 섞어도 이게 여기에 보기엔 하늘색이지만 여기에 섞이면 나중에 이렇게 하늘색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늘색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가셔서 흰 물감을 조금 섞어주시면 좋아요. 그럼 분홍색이 하고 싶어요. 근데 약간 애들이 파스텔 톤 물감을 섞으면서 파스텔 톤이 색깔을 쓰고 싶다고 하면 흰색을 같이 섞어주시면 아이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풀을 섞어서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이렇게 이게 물감이랑 풀을 섞은 거를 아이가 여기에 칠한 거예요. 굉장히 느낌이 특이하죠. 어떤 회반죽 바른 것 같은, 이 회반죽이란 말을 요즘 쓰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황색 파스텔에 하얀 물감을 섞은 거예요. 파스텔만 섞어갖고는 이렇게 불투명한 느낌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파스텔이 이 가루가 요만큼밖에 안 섞였고 나머지의 성분은 다 이 목공풀이에요. 근데 이 목공풀은 마르면 투명해지죠. 그래서 이 불투명하고 단단한 느낌을 주려면 자, 이런 하얀 물감, 이건 유화용 물감인데요. 수채화 물감도 섞어서도 효과가 나긴 날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섞어야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아주 약간만 섞어줘도 자, 어제 이것도 자, 여기 요 정도만 섞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두껍고 그러니까 단단한 느낌이 생겨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마르고 나서 차이가 되게 커요. 제가 마른 것도 영상 끝부분에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이런 걸 계속 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나는 어떤 색을 만들려면 뭐랑 뭐를 섞어야 돼. 예를 들면은 나 보라색을 만들 건데 아니면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이 아니야. 그러면 좀 파란색을 더 섞는다든지 자기들이 이렇게 색깔이 변화하는 걸 반복해서 보면서 색깔에 대한 감각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풀을 섞는 게 색깔 부분에서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이제 소근육 발달 활동에도 굉장히 좋아요. 5세, 6세, 7세 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채를 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게 아이들하고 해보시면 이쪽 손 힘도 좋아야 되고요. 이쪽 손 힘도 좋아야 돼요. 근데 진짜 이 두 개의 협응, 그러니까 이 협력이 잘 돼야지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대부분 이쪽 손에 힘이 없어서 이게 휘청휘청 하거든요. 이거를 계속하면 이쪽 손 힘이 되게 좋아져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 손 다루는 솜씨도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가루만 만들고 자기가 그냥 자기 뭐 그냥 노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아이들은 다 놀이를 통해 배운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마르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완전히 마르는데 하루 정도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요거는 다 말린 다음에 사진으로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랑한 그릇은 풀 다 굳은 다음에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풀이 다 완전히 마르면 이렇게 하얗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쯤은 남겨놨다가 아이들한테 풀이 다 굳으면 이런 색이 된다 하고 보여주셔도 좋아요. 샘플을 하나쯤 놔두면 좋아요. 자, 이렇게 엄청 잘 떨어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투명해진다. 이것도 한번 보여줘도 좋고요. 자, 이렇게 뒷정리하는 것까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도구들은 그냥 주시지 말고 이렇게 작은 통에 담아서 주시면 아이들한테 활동 끝나고 나서 자, 이제 도구들을 제자리에 놓자 라고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무 조각으로 만드는 거를 꾸미는 법, 그리고 응용해서 풀의 색깔을 내서 사용하는 법 등 그 목공풀 이용법의 응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오늘 제가 만든 것 말고도 실제 다른 어린이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을 같이 놔봤어요. 지난 시간에 그 원목 조각으로만 한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을 해서 아이들이랑 멋진 작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